추석 연휴의 첫날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추석이라는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추석의 풍습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떠세요?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의 진행을 맡고 계신 분이고요. 책 1페이지 한국사 365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심용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예, 추석날 이렇게 불러내서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이시네요. 기분 나쁘다기보다는요. 네. 제가 요 라디오 MBC 라디오와 인연을 쌓았다 보니 예.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약간 볼트 너트처럼 된다는. 볼트와 너트. 야, 좀 필요해. 와봐. 이러면 제가 또 당연히 올 것처럼 기대를 하고. 네네. 그러면 안 오면 이상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요. 네. 이왕 오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오자. 네. 또 제가 또 표현님 워낙 팬이니까 아이고.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추석하면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좀 다른 게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추석하면 어렸을 때 네.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던 게 그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심영원 작가에겐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집안에 사실 장손이어서 네. 엄격한 제의 뭐 이런 거 떠오르고 한편에서 이제 그렇게 좀 엄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네. 어느덧 이제 가정의 중심이 이제 제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좀 쓸쓸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슬픈 전 약간 그런 이게 뭐 좀 행복한 얘기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 아버지의 좀 근엄한 모습을 보다가 이제는 또 아버지도 막연하게 엄하거나 그냥 정말 큰 어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제 아버지가 이제 노년이 되시고 제가 또 아버지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이 예. 막 그냥 약간 이게 달콤 씁쓸한 그런 기분이 좀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감상적이 되시는군요. 네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추석이란 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네. 궁금한데, 사만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정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약간 어떤 예식은 언제 정확하게 시작했느냐를 많이 궁금하게 여기는데 예. 이건 그냥 농경 민족의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의 호흡을 따라 살면서 씨 뿌릴 때 그리고 이제 김맬 때 마지막 추수할 때인데 아무래도 그 중에는 추수할 때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만 지난 변환에서 사만이라고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만이 사실은 뭐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지역의 산계한 이런 막 공동체 마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네. 이제 5월 단오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다 음력이죠. 그 추석 때 모여서 즐겁게 놀았다라는 기록은 뭐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 가장 비교가 되는 게 부여도 이제 우리 역사의 부분인데 네. 부여는 또 제천 행사가 12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여는 만주 쪽이니까 예. 이쪽은 수렵 민족. 그러니까 유목은 아니고 밭농사나 또 이제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쪽은 동물의 어떤 죽음과 탄생을 기준으로 12월을 또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위도와 위치에 따라서 축제와 풍습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추석은 그냥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쭉 내려온 축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농경사의 특징이고 한 번 더 기후의 그 시기상 특징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정리가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추석이 국가적인 행사로 발돋움한 건 삼국 시대부터였다. 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사실입니까? 이게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추석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에 예. 대해서 네. 약간 민속적인 거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그 우리 그 뉴스아이킥에서 네. 좀 다뤄달라 해서 저도 좀 꼼꼼히 한번 좀 새로 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국시대가 국가적인 행사였던 건 이제 맞죠. 근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주변 국가들과 경쟁해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의 단일한 나라가 되니까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의를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 되게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장보고 아시잖아요. 네네. 그 해상왕 장보고. 네네. 네. 그 장보고의 후원을 받아서 당나라를 왔다 갔다 했었던 앤린이라는 일본 승려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승려가 남긴 입당구법 순례기라는 유명한 기록이 있는데 예. 거기를 보면 신라인들이 발해와 싸워서 승리를 한 날을 또 기리는 게 이때 있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기록에선 찾아보기 없고 여기만 딱 나오는 하나밖에 없는 기록인데 유일하게. 근데 이제 꽤 흥미로운 건 그렇다라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즐기던 축제에서 네. 어떤 그 두 나라의 마찰이 있었겠죠. 예. 거기서 승리를 거뒀던 신라가 이왕 누리는 걸 국가적인 더 큰 페스티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아주 좀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현재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딱 사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하. 만약에
뭐 또 새로운 사료가 나와서 근거가 되면 굉장히 좀 관심 가는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의 기원이 물론 자연스럽게 그런 뭐 그 추수를 하던 시기에 뭐 잔치 벌리고 이런 거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죠. 국가적인 행사로 된 것이 신라 시대 때 발해와의 싸움에서 이긴 기념이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죠. 이런 기록이 딱 하나에 특히 일본 승려가 쓴 것에만 있다. 이건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비판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는 가르치진 않고 근데 다만 이제 앤린의 이 입당구법술래행기는 굉장히 유명한 문헌이고 그래요? 그 시대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되게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허투루 썼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역사학의 기본 원칙상 몇 개, 최소한 2개 이렇게 있어서 네. 크로스 교차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네. 하나라도 좀 나와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축제가 국가의 어떤 좀 그런 제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거가 좀 좋지 않을까 정도의 흥미로운 상상 정도.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네. 아직까지는. 네. 네. 역사학의 또 고고하게 어떤 발굴을 기대해 보고요. 그렇죠, 자료 그렇죠. 사료 발굴을. 자, 그런데 추석의 어떤 그 양식, 추석을 즐기거나 기념하는 양식이 조선 시대에 완전히 크게 달라졌다. 이런 기록이 있던데요. 이건 유교 영향 때문인가요? 그럼 결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면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려를 세웠다라는 배경은 부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가 중요한 행사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행사 누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오랫동안 그 무속이라든지 전통 문화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그 추석을 보내는 방식이 되게 달랐어요. 근데 이제 유학 사상의 핵심, 특히 그 정도전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불시잡변, 아주 그 불교는 잘못됐고 이 어떤 무속도 이건 틀린 거다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유교적 방향성을 세우니까 모든 그 명절과 페스티벌을 누리는 과정을 다 유교식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니까 유학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예법에 따른 뭐 차례, 제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상 섬기고.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면 절에 가서 누리는 어떤 그런 여러 문화라든지 또 이렇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거나 무당이 어떤 그런 축제의 시간에 같이 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철저하게 배제가 돼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차례 의식 같은 것들이 연원이 다 조선시대 때 세팅이 됐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한중일이 갖고 있는 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래도 일본 같은 데는 불교나 신토의 문화 때문에 약간 문화 다르고 중국은 원래 우리랑 좀 비슷했지만 중국도 인구도 많고 계층별로 누리던 문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상류층들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고 일반 민중들은 민중 불교나 민간 도교의 힘이 되게 강해서 도교 예상 다른데 이제 우리 그 중국도 이제 공산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문화혁명. 그렇죠. 근데 역사 좋아하시는 걸 제가 잘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네 이러는데 역시 나 문화대혁명 알고 있고 좀 더 잘해봐. 아니야.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근데 진짜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례상의 모양이나 제사 지내는 방식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이후에 규격화된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시스템 자체는 유교화된 거는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 확 바뀌었다는 거 정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상류층은 우리와 비슷하고 서민층, 하류층은 뭐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다양성이 있었다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도 왕궁과 왕궁 밖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왕궁에서는 어땠습니까? 추석 모습이?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그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원래는 지배층의 문화하고 피지배층의 문화가 되게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성리학이 들어온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향약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의 같은 사람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성리학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왕실이나 사대부의 문화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문화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는 열정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설계된 나라가 중기 때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향약이 보급이 되니까 지배층 중심부터 시작해서 말단의 민간들까지도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문화로 통합이 되어가는 거죠. 이건 무조건 좋다고는 사실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가 있어야지 경쟁할
유행하는 거고 그러게요.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그런 기침 문화가 나중에 또 독자적인 힘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맛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들. 아하. 근데 이제 명절 때는 일단 기준은 무조건 궁궐입니다. 네. 궁궐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왕은 좀 이렇게 근엄하게 가만히 있고 네. 왕비의 옷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의라고 해서 특별한 날에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 화려한 옷. 예, 쉽게 예. 말하면 그냥 화려한 옷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2월 달엔 공단 당이, 4월에는 녹색 항라당이, 5월에는 초록 광사 깨끼 당이, 10월에는 이제 여기서 5월에는 백광사 당이 하다가 8월에는 이제 초록 광사 당이 이렇게 달마다 특히 절기마다 이 왕비의 패션에 따라서 어허. 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예. 추석 전날 아주 특별한 당일을 먼저 왕비가 입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궁이나 이제 그 궁궐의 여성들이 이제 그런 옷들을 갖춰 입게 되면서 추석을 쫙 맞이하게 되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사대부들도 따라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래 좀 화사한 옷을 입게 되고 하는 그런 문화니까 이건 약간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상상해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상상 아니더라도 그 날이 되면 가장 좋은 옷, 특별한 옷, 또 색깔이나 음양 오행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좀 웃돌이는 그러니까 위 아래이기 때문에 위는 양기가 모이는 거고 양기가 모이는 색깔. 아래쪽은 음기가. 음기니까 양은 화려하고 다양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음은 언제나 이렇게 은은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에서 주로 이제 저고리가 되게 예뻐지는.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전신 프로그램도 몇 번 나왔는데 네.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역사 논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스스로 약간 마음이 편하고요. 근데 약간 하여튼 어찌됐건 그런 식의 네. 정말 이렇게 그 궁궐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뽐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민간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날만큼은 되게 한번 예쁘고 즐겁게 즐겨보자라는 거. 근데 이게 이 조선 사회는 정말 검약을 강조하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피라미드 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도굴에 보면 네. 엄청난 유적과 유물이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 유물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단순하고 네, 소박하고 그렇죠. 이렇게 왕릉 밑에도 이렇게 뭐 평소에 입던 옷가지 하나에 그러니까요. 서책 두세 권인데 그나마 이 명절 때가 되면 조금 화려함을 뽐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니까 얼마나 이날을 사람들이 기다렸을까 그런 그러겠네요. 거 상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 특별하게 기념했던 추석이 네, 네. 일제 강점기에 네.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저도 이번에 많이 좀 찾아봤는데 예. 좀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잘 살면 풍요롭게 다양하게 누리고 네. 못 살면 못 누려요. 그래서 심지어 일제 강점기 때는 해도 너무하다. 추석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사설이 신문에 곳곳에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설이 신문에. 네, 아예 사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추석마저도 우울하게 사냐. 물론 뭐 이렇게 그 양반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쌀을 나눠주거나 네.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나마 조금 하는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또 어찌됐건 총독부라는 건 남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제 강점기 때 신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추석 관련 이야기가 거의 없는. 그래서 그 문화가 이렇게 뚝 끊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즐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제가 추석 맞이도 못하게 하고 네. 두발 단속까지 하고 이랬다면서요? 이건 저도 사실 이게 제가 언제나 이제 제가 이렇게 표 의원님, 이렇게 표 우리 디제이님 계실 때마다 약간 네. 특종 같은 거 약간 좋아해서 새로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항상 최근에 저도 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건 아마 제가 감히 예단컨대 이제 그 방송에서는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사상 최초, 생각을-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에서 그렇죠. 공개하는. 그래도 이게 네. 뉴스 아이킥 지금 뜨는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뻔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1933년 9월 29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어허.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 추석을 맞이해서 경남 함안군에서 군민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강제 두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두발 단속을 추석을 맞이해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데 말 네.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추석을 맞이해서 깔끔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의 군대 문화나 그런 어떤 규율 문화가 들어와서 예. 이 어떤 그런 머리를 좀 이렇게 스포츠 단정하게. 머리로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깎아야 된다라는 문화가 이게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단발령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단발령은 사실은 근대화를 꿈꾸는 과정에서 내려진 좀 부득이한 조치라면 네, 위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단발령을 하고 그래도 보통 저항이 아니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서양처럼 이렇게 짧게 깎은 머리도 있고, 아니면 예. 이렇게 뭐 그냥 전통 의상도 있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던 문화였었는데, 그렇죠. 상투 자르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우시고 막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결하는 경우도 자결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계셨고. 자결하지 않고 머리를 잘려서 온 남편을 보고 당신은 줏대도 없다면서 이게 아내가 자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렇죠, 그렇죠. 철석까지 예. 믿으셨던 신조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2, 30년 만에 바뀌어서 총독부가 주로 군인들이잖아요. 네. 육군 군벌이 장악하고 있던 게 조선 총독부였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 밀어 이게 되는 거고, 어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해서 볼 수는 없는 게 예. 예전에 우리 70년대 때 그 장발 단속, 예. 뭐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 자 들고 순경들이 막 여성들 치마 길이 재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거 하셨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그때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0대 때만 해도 이렇게 학교에 두발 단속 되게 심했잖아요. 뭐 네. 3cm 이런 어떤 군대식 문화, 그리고 어떤 그런 권위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 이미 일제강점기 30년대로 들어오면서 아주 빈번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것들.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자, 명절이니까 머리 밀어. 네.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프네요. 네네. 편안하고 즐겁고 오히려 더 화려하게 그쵸. 이게 우리 명절의 풍습이었는데 명절이니까 머리 밀어. 더 짧게 해. 단정하게 군인처럼. 이건 맞지도 않고 오히려 정반대에 그쵸. 억압하고 네. 명절을 더 슬프고 힘들고 아픈 날로 만들어버리려는 이런 술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도 좀 너무한 거여서 그 지역 관료들이 그냥 자발적 하라고 막 단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짜증나니까 이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막판에 가면 이제 강제로 이제 뭐 길목 어기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가서 네. 막 강제로 하는 그런 기록이 같이 나옵니다. 슬픈 정말 추석의 역사네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거쳐서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네네. 해방 이후에 언제 어떤 계기로 추석이 또 확 이렇게 바뀌나요? 일단은 산업화입니다. 결국은 아. 그래도 어찌됐건 가난을 극복하는 기간이 이제 60년대이기 때문에 네. 60년대 중반이 딱 지나가게 되면서 비로소 추석 맞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추석이 되면 뭐 선물 꾸러미도 사고 예. 누구도 만나고 이런 송편 먹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기사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60년대 후반이고요. 아. 7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가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때쯤 되면 기사도 되게 좀 지금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기사인데요. 이렇게 네. 그 기사 제목 자체가 박 대통령 각하께서 특별 지시. 그래서 그 뭐 추석 이렇게 특별 지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강제로 물가를 앙등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물가 앙등 억제 조처 아하. 혹은 경기 부양 지시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이 날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런 식의 사실 지금도 물론 이제 대통령이 하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도를 하긴 하지만 예. 이건 너무 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죠? 왕의 군주 같은. 그쵸, 조설에 있는 것 딱 같은. 그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그게 80년대까지 뭐 전 대통령 각하께서 그 땡전 뉴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땡, 그렇죠. 9시 땡 하면은 전 대통령이 하는 뭐 이렇게 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기사의 이면에는 네. 드디어 추석 때가 되면 경기가 확실히 뜨거워지고 아하.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를 그러니까 앙등되는 현상이 있구나 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하. 60년대 후반부터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막 백화점에 몰려들고 네. 시장을 잘 안 간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형 마트에 가고 시장에 안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게 아하. 70년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기원 초부터 약 2000년간 참 즐겁게 그래도 네. 뭐 가진 건 별로 없고 농경 민족이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농경의 결과를 누리면서 한 2000년을 보내다가 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바닷가에 내려갔다가 한 7, 80년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다시금 변화가 생겼다. 아하. 그런 게 이제 70년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네. 0915님, 타박타박 박사님, 재미있게 역사 설명도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셨고요. 아니 뭐 할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뭐 10년 단위 준비하는데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진짜. 네네. 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더 마련되면 그때 나머지 80년대, 90년대 오늘까지 이어진 추석의 역사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년과 다른 추석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추석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 역사학자로서 미래를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그 역사는 같으세요? 과거를 연구하는 건데 네.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편에서는 결국은 유교 추석 문화라는 게 한편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너무 컸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오늘 다 얘기 못했지만 7, 8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네. 그러면서 느꼈던 문화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똑같은 산업사회의 과정은 아니고 아하. 개인화되고 네. 또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언택트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어쨌든 추석은 점점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 새로운 형태의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하. 조금은 네거티브하지만 좀 진지하게 이런 고민들. 생각은 해야 되겠네.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정말 넉넉하고 힘있고 맞아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차별이 되겠군요. 네. 네, 벌써 마칠 시간 다 됐고요. 덕분에 추석에 대한 상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석 잘 보내세요, 심영환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 진행 맡고 있는 심용환 작가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